이 아까 전 세계 같이 살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그랬죠? 네. 이 자유무역을 이제 원칙으로 보면은 예를 들면 전 세계가 한국이 있어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일본이 있어. 이렇게 세 나라가 전 세계가 세계의 나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계예요. 월드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일단 이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똑같은 물건이 미국에서 한국 입장에서 봤을 때 미국에서 들어오는 것하고 일본에서 똑같은 물건이 동일한 물건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수입될 수 있겠죠. 네. 미국산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일본산이 들어올 수 있어. 그렇죠. 그럼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미국산하고 일본산을 차별하는 거겠어요. 똑같이 대우해 주는 거겠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전 세계를 똑같이 대우해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것을 최혜국 대우라고 해요. 최혜국 대우. 최혜국 대우. 최혜국이란 말은 최고로 혜택을 주는 나라로 대우해 주는다. 예를 들면 여기는 미국산이 들어오면 5%고 여기는 3%면은 여기는 5% 3%면은 이거 미국에 대해서 3% 하면서 5% 했으면 이건 최혜국 대우가 아니죠. 미국에 대해서. 어떤 경우만 최혜국 대우가 되겠어요? 둘이 다 5%든 둘이 다 3%이든 할 때 최혜국 대우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최혜국 대우란 말은 결국은 뭐 한다는 거예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미국과 일본을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물건하고 한국에서 들어오는 한국 물건이 있어요. 이 두 물건을 서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것은 내국민 대우라 해요. 내국민 대우. 내국민 대우. 우리 그 인도 같은 데 가면은 타지마할 가면은 저 내국인들한테 아주 싸게 받죠. 입장료를. 네. 외국인들한테는. 그건 내국민 대우가 아니야. 외국인을 내국민처럼 대우 안 해준 거죠. 이게 내국민 대우 이거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최혜국 대우하고 내국민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이것을 무차별 원칙이라고 해요. 무차별 원칙. 기본적으로 자유무역은 무차별 원칙. 무차별 원칙. 오케이? 네. 그러면 이 원칙이 언제 이렇게 확립이 됐냐면은 1947년에 확립이 됐어요. 1947년.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 끝났어요? 45년. 1945년. 몇 년부터 시작했어요? 1939년부터 45년. 그러니까 여기서는 2차 세계대전 전에 대공황이 있었거든요. 예? 대공황이 있어가지고 지금 우리 대공황이 있었는데 그때 대공황이 서로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하고 비슷해. 지금 코로나가 있으니까 국경을 막 서로 다니게 해, 못 다니게. 못 다니게 하는 것처럼 그때도 경제 대공황이 되니까 서로가 자국민이 살라고 절대 국경을 봉쇄해 버렸거든. 무역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다시 말해 국경을 봉쇄해 버렸단 말은 아예 무역이 안 되도록 만들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입을 외국 물건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버렸단 말이야.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서로가 잘 사는 거예요? 서로가 못 사는 거예요? 서로가 못 사니까 결국은 끝까지 가고 어디까지 가버린 거예요? 전쟁까지 가고. 너 죽고 나 살자. 그래서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리가 반성한 거예요. 반성을 해서 인류가 반성을 한 거예요. 그러지 말자. 그래서 자유무역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무차별 원칙으로 해서 다 같이 잘 살자. 이렇게 한 거예요. 오케이? 네. 이해가 됐죠? 이해가 됐죠? 네. 근데 이거 최혜국 대우나 무차별 대우를 하면은 한국, 미국 세 나라가 우리가 이런 원칙으로 가자 그러면 이 세 나라가 다 동의를 해야 될까? 한 나라가 반대 불면 안 되겠죠. 그러겠어요, 안 그래요? 네. 세 나라가 다 동의를 해야 돼. 그렇죠? 네. 이런 경우에는 뭐예요? 만장일치가 돼야 이것이 시행이 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 관세가 엄청 높았을 때는 내리자 할 때는 어느 정도 만장일치가 돼갖고 많이 내렸어요.
우루과이 라운드라고 들어봤어요? 네. 우루과이 라운드가 우루과이 라운드인데 우루과이가 어디예요? 남미의 국가요. 남미의 국가죠. 거기서 라운드를 한 거야. 회의를. 그래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하는데 이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해서 많이 대대적으로 이게 관세가 철폐가 됐어요. 오케이? 그래갖고 뭐 제조업 관세들은 거의 한 8% 이내로 농산물 빼놓고 아주 관세가 옛날에 뭐 30% 40% 그랬는데 8% 정도 많이 낮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더 낮춰야 되는데 이때는 만장일치가 안 되고 그 어떻게 보면은 지지부진해졌어요. 지지부진해졌어. 1980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끝나고 나서. 오케이? 네. 그다음에 WTO 지지부진해지니까는 결국은 방향은 뭘로 가야 돼? 자유무역. 자유무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세 개 나라가 동시에 의견 일치를 못 봐. 그러니까는 어떻게 되냐면 차선책으로 어떻게 하자? 우리끼리만 해보자. 이건 놔두고. 그러니까 일본은 놔두고 한국하고 미국만 서로 자유무역을 하자. 기브 앤 테이크로. 네. 기브 앤 테이크로 이걸 상호주의라고 그래. 네가 관세를 낮춰주면 나도 낮춰주고 네가 안 낮춰주면 나도 안 낮추고 그리고 서로 협상을 여기는 안 낮춰줬으니까 여기도 안 낮춰주고 이런 것을 뭐라 하냐면은 자유무역으로는 가는데 무차별 원칙은 아니죠. 차별이죠. 이런 것을 뭐라 그래요? FTA. 그렇지, FTA라고 합니다. 그런 FTA 앞에는 항상 어떻게 돼요? 한미 FTA. 그러니까 한미 FTA란 말은 한국하고 미국은 서로 관세를 낮춰준다고 말해요. 자유무역으로 가. 그런데 누구를 빼버려? 일본을 빼버리고 나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지금 시대는 여기까지 왔는데 이 한미 FTA는 뭐예요? 두 가지. 무슨 원칙? 자유무역의 방향은 자유무역 맞아요, 틀려요? 맞죠? 네. 그런데 무슨 원칙은 아니야. 무차별 원칙은 차별하는 거죠. 무차별 원칙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무슨 시대냐면 무슨 시대예요? FTA 시대. 오케이? 그러니까 FTA 시대에서는 관세를 낮춰주려면은 미국산은 관세를 낮춰주죠. 일본산은 낮춰줘야 안 낮춰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안 낮춰요. 그러니까 미국산이라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예요? 뭘 하려면은 이 혜택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원산지를 미국산이라는 것은 일본산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미국산이 아니냐. 원산지를 증명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오면 원산지 증명한다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 중요하게 된 거죠. 오케이? 지금은 그래서 원산지 증명을 하는 것이 아주 FTA에 있었는데 혜택을 받으려면 원산지 증명을 해와라. 오케이? 근데 원산지 증명하는 것이 쉬울까 안 쉬울까? 어려워요. 그 나라에서 처음부터 그냥 출생해가지고 잘하고 그다음에 죽을 때까지 거의 써버리면 원산지가 되죠. 예? 근데 지금 뭐 자동차를 생산하려면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부품들을 다른 나라에서 많이 가져와 버리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을 어느 나라로 원산지를 할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원산지 증명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이 원산지를 증명하는 것이 좌우한 기업가 입장에서도 이것이 그 머리 골치가 아프죠. 그냥 옛날에는 그냥 미국산이든 일본산이든 다 똑같이 다 자유무역을 똑같이 혜택을 줘버리면은 이걸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것을 증명해야 되는 시대다. FTA 시대다. 지금은 WTO 시대가 아니고 WTO 시대 내에서 FTA 시대다. 우리나라 FTA를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체결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것은 뭐라냐면 우리나라 경제 영토를 확장해야 한다고 말이에요. 그 일종의 영토 확장이다 말이에요. 영토 확장. 오케이? 근데 무슨 영토? 무슨 영토?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경제 영토를 확장하는 것이다. 오케이?
이제 그런 정도로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고, 두 번째로 전 세계가 다 잘 살기 위해서는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근데 자유무역을 한다는 것은 물건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죠. 저 재화의 입장에서 물건의 입장에서 보는 거고, 예를 들면 수출하면 수출의 반대 방향으로 무엇이 들어갈까? 우리가 물건을 수출하면은 반대 방향으로 뭐가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돈이요, 돈이 들어오죠. 돈. 많이가 들어오죠. 돈. 많이가 들어. 많이 들어오면 좋죠. 오케이? 그렇죠? 많이 들어오면 많이가 좋은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니까 이름을 많이라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만 생각하면은, 무역을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돼요? 물건 하면 그냥 원화가 되면 되죠. 우리나라 외국에서 수입을 할 때 원화로 주면 그 사람들이 받아 안 받아? 우리 석유 수입할 때 우리나라 돈으로 주면 그 사람들이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아요. 안 받죠. 근데 안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나라가 무슨 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통용이 되는 통화가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학생이 노트 찢어가지고 이거 1만 원이다 그래갖고 1만 원이다 그래가지고 저 슈퍼마켓에 가서 저 물건 주세요 그러면 그쪽에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은 것처럼 우리나라 돈은 내가 종이 찢어가지고 노트 찢어갖고 1만 원이라고 쓴 것하고 마찬가지로 국제적으로는 통용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통화가 뭐예요? 국제통화라. 국제통화라 그러는데, 무역을 하려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국제통화가 움직여야 되겠죠. 오케이? 네.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1번 중요하지만, 무역을 하려면 반대 방향으로 돈이 움직여야 돼. 국제통화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일단? 있어야 돼요. 그래, 국제통화가 있어야 된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국제통화가 있어야 되고, 그것이 무역량만큼은 충분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역이 되는 양만큼.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 무역량만큼 있어야 돼요. 무역 거래량만큼 있어야 되고, 무역 거래량은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늘어나요. 점점. 늘어나요. 경제 성장이 되면은, 경제 성장하면 GDP가 늘어나죠. GDP가 늘어나는 것보다 무역량은 더 늘어나거든. 몇 배 더 늘어나거든. 그러니까 그만큼 더 무엇이 국제통화는 더 늘어나야 돼.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뭐냐면 뭐라고 하면 세자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무엇이 충분히 공급돼야 된다고 말이에요. 충분히 공급돼야 된다. 왜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다 같이 살고 있으면 자유무역을 해야 되면, 자유무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물물교환이 아닌 이상, 무슨 국제 유동성이라고 해요. 국제 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돼야 돼. 다시 말해서 국제 통화가 충분히 공급돼야 된다. 오케이? 국제 통화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 무역이 잘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죠? 네. 그러면 국제 통화가 충분히 공급되려면은 국제 통화의 후보군이 뭐 있을까? 국제 통화의 후보군이 뭐가 국제 통화의 후보군? 달러. 우리나라 통화는 일단 후보군이 아니죠. 네. 근데 대표적인 문명이 달러죠. 그렇죠? 네. 근데 달러는 실제로 그 달러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실제 달러가 가치 있어요, 없어요? 그 자체가, 종이 쪽지가. 없어요. 실제 가치는 없죠. 그 종이일 뿐이죠. 그러니까 실제 가치, 이게 달러는 좋은데 실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믿냐고 말이지. 어떻게 달러를 신뢰하냐고 말이죠. 신뢰가 안 되면은 국제 통화를 못 쓰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신뢰가 안 되면 달러는 원래 그 자체가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 신뢰를 확보해 줄 수 있겠어요? 신뢰를 확보하려면 가치가 없어. 종이 쪽지에 불과해. 자동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신뢰를 하냐면, 아, 이 달러는 신뢰할 만하구나. 내가 물건을 수출했어. 달러로 받아서 달러 받았다가 달러 신뢰한다는 거야.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 종이쪽 진대. 가장 많은 나라에 쓰는 거. 가장 많은 나라에서 많은 나라에서 쓴다. 그 많은 나라에서 쓴다는 것은 결과지. 신뢰가 되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서 쓴 거지. 많은 나라에 쓰기 때문에 신뢰가 된 게 아니잖아.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썼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거꾸로다. 그러죠? 네. 그럼 왜그 많은 나라에 쓴 것은 신뢰했기 때문에 많은 나라에 쓴. 내가 물는 것은 어떻게 신뢰가 확보되겠냐고. 어떻게? 그러면 실제로 국제적으로 저 무역을 하는 데 있어서 쓸 수 있는 그 종이 쪽지 말고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게 뭐 있을까요? 금하고 은. 그렇죠. 금은으로 금은 있죠. 금하고 은. 금은은 그 자체가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금은은 가치가 있죠. 근데 이 달러를 가치가 있으려면 금하고 연계를 시켜주면 가치가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금 1온스라거든. 금 1온스에 무조건 35달러를 가져오면은 금 1온스로 바꿔주겠다. 약속을 한 거예요. 오케이? 네. 35달러 가져와. 언제든지 금 1온스 줄게. 근데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은 누가 한 거예요? 미국이 했어. 근데 미국이 그 당시에 최고로 강대국이야, 경제적으로. 가장 강대국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가장 강한 나라야. 그렇죠? 미국 약속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믿을 수 없을 수도 있지. 약속을 안 지킬 수도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신뢰할 만한 나라가 없어. 그럴 수 있죠? 네. 미국이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게 아니라 미국보다 더 신뢰할 만한 나라는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약속을 믿어준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달러를 국제통화로 쓰고 달러를 가져오면 금으로 바꿔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리고 1달러, 1온스에 35달러는 고정돼 버렸어요. 고정돼 버렸어요.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어떻게 돼요? 원하는 금하고 또 금 1온스에 원하는 예를 들면 35달러면 35,000원. 35,000원 딱 고정을 시켜버려요. 그러면은 1달러는 얼마가 돼? 1,000원으로 고정돼 버죠. 그렇죠? 네. 그러면 무슨 환율 제도? 환율이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져요? 안 바뀌어요. 그래서 고정 환율 제도로. 그래서 오케이? 고정 환율 제도로 하고 그래서 자, 지금 전 세계가 잘 살기 위해서 해야 될 전 세계적인 문제로서 해야 될 문제가 첫째는 뭐예요? 자유무역을 하자. 그게 잘 사는 길이다 그 말이에요. 오케이? 오케이? 네. 근데 자유무역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자유무역을 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관세, 비관세 철폐하기로 했어. 자유무역을 하려면 실제로 뭐가 필요해? 국제통화 필요하죠. 국제통화는 충분히 공급돼야 되죠. 네. 충분히 공급돼야 되는데 그 충분히 국제유동성이 충분히 공급되기 위해서 달러를 쓰자 그 말이에요. 오케이? 달러를 쓰자. 그리고 달러는 뭘로 뒷받침한다? 신뢰. 금으로 뒷받침해준다. 언제든지 금으로 바꿔준다. 그때 이거 달러를 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환이라고 하고 태환이라고 그래. 태환이? 네. 오케이? 태환이라고 해도 금으로 바꿔준다. 1온스에 35달러로 바꿔준다. 이건 약속을 지키겠다. 이게. 꼭 지키겠다. 누가 지키는 거예요? 강대국. 미국이 지키는 거지. 미국이 약속을 지키겠다. 근데 다른 나라는 믿어 안 믿어? 좀 미심쩍어 안 미심쩍어? 미심쩍어요. 미심쩍지만은 그보다 더 믿을 만한 국가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한 거란 말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전 세계 어떤 것을 뭐냐면은 자 달러를 국제 통화로 쓰자. 그것을 그러고 금으로 뒷받침 금 달러 번위제도. 번위제도. 국제 통화를 어떤 것으로 써요? 금 달러 번위제도고 환율 제도는 무슨 환율 제도? 고정 환율 제도. 고정 환율 제도를 해가지고 전 세계가 나름대로 잘 살게 된 가장 큰 원동력이 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네. 오케이? 금달러 번위제도. 그래서 이런 것을 뭐냐면은 자 이런 것을 자 달러를 번위제도라고 고정환율 줬어요. 이것을 브레튼 우즈라고 하는 미국의 도시가 있거든요. 브레튼 우즈에서 만들어요.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해요. 브레튼 우즈.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세계 경제 체제는 무슨 체제예요? 브레튼 우즈 체제. 오케이? 브레튼 우즈 체제. 그럼 브레튼 우즈 체제는 누구 중심으로 전 세계가 돌아간 거예요? 미국 중심으로. 그럼 미국이 무슨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 거죠. 우리나라 중앙은행에서 세계의 중앙은행 역할을 한 거지. 오케이? 네.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됐죠? 그러면은 환율을 고정환율 제도로 하면은 가격이 수출하고 수입은 항상 나라마다 수출하고 수입은 항상 같아요. 수출하고 수입이 다를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나라는 수출이 많고 어떤 나라는 수입이 많을 수 있죠. 네. 그럼 국제 수지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수입을 너무 많이 해버린 나라는 뭐 어떻게 되겠어? 수입을 너무 많이 하면은 달러가 부족하겠어, 넘치겠어. 부족해요. 달러 부족 현상이 발생하는 나라가 있겠죠. 네. 달러 부족 현상이 나타나. 그러면 이 달러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 나라는 물론 달러가 넘쳐나는 나라가 있겠죠. 근데 달러 부족하는 나라가 나타나면은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것이 IMF 위기 있죠. IMF 위기가 발생하면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야. 그게. 그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돼버려. 전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된다. 이게 그 브레이크 체제 자체가 문제가 된다. 예를 들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어. 중국만의 문제예요? 바로 다 퍼져버리죠. 네. 전 세계로 퍼져버리듯이 경제적 그러니까 여기서 달러 부족 현상이 발생했다고 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바이러스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전 세계로 퍼져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결해줘야 돼. 이 나라의 문제라고 방치를 해버려야 돼. 아니면 해결해야 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달러 부족한 나라는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이것은 미리 예상해. 달러 부족한 나라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이 나라한테는 뭘 빌려줘야 되겠어? 달러를 빌려줘야죠. 달러를 빌려줘야 되겠잖아요. 근데 달러를 빌리면 특정한 국가가 그거 빌려줄 수는 없잖아. 그렇죠? 네. 요새 뭐 통화 수합이라고 했죠. 네. 통화 수합하는 것은 달러 수합하는 것은 그 다른 나라에서 서로 빌려주는 거거든. 근데 지금 그때는 그런 것도 없기 때문에 이 달러를 빌려줘야 돼. 빌려주려면 달러가 많이 있어야 되겠죠. 네. 그것을 미리 예상해서 각국에서 달러를 조금씩 내라. 국제 통화를 또는 금으로 내도 돼요. 금리들 달러를 국제 통화에 해당되는 것을 얼마씩 내도록 어떻게 보면은 할당을 해줘.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겠어? 미국 제일 많이. 우리나라도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네요. 일본은? 네요.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가 많이 내겠어? 많은 데가. 일본이 많이 내겠어, 우리나라가 많이 내겠어? 일본. 그렇죠. 그 나라 경제력에 비례해서, 그러니까 GDP나 어떤 무역량에 비례해서 이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달러를 모았어요. 돈을 이렇게 모은 것을 무엇을 조성했다 그래요? 돈을 그렇죠. 기금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금 이름을 뭐라 그래? IMF. 그렇죠. IMF라고 그러죠. IMF는 우리말로 하면은 국제 통화 기금이에요. 인터내셔널 마니터리 펀드예요. 오케이? 네.
인터내셔널 마니터리 펀드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예요? 국제 수지 적자가 돼서 달러 부족 현상, 국제 통화 부족 현상이 발생한 나라한테 빌려주고 나중에 갚도록, 그냥 공짜로 빌려줘 나중에 갚아야 돼요. 나중에 갚아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국제 IMF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잘 나가다가 우리나라도 어차피 달러 부족 현상이 있었죠. 네.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그때 어디서 빌렸어? IMF. IMF에서 빌렸죠. 미국에서 안 빌려줬어요. IMF에서 빌렸어. 빌려서 갚았어요, 안 갚았어요? 갚았어요. 빨리 갚았어요, 늦게 갚았어요? 빨리 갚았죠. 그래서 IMF의 어떤 통지로부터 벗어났죠. 이해가 돼요? 네. 빨리 안 갚으면 어떻게 될까? IMF가 계속 간섭을 하는 거예요. 갚으라고 하고 갚도록 경제 정책에 통제를 하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글로벌 마인드라는 것은 전 세계가 다 같이 잘 살기 위해서는 1번 자유무역을 해야 된다. 오케이? 자유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대 방향으로 국제 통화가 충분히 공급돼야 된다. 오케이? 국제 통화를 무슨 통화를 할 것이냐? 어떻게 충분히 공급할 것인가? 어떤 신뢰성을 확보해 줘야 된다고. 그리고 환율은 고정시키는 것이 신뢰성이 더 좋겠죠. 그래서 고정시켜서 환율은 고정환율제로 하고 달러를 국제 통화로 쓰자. 이렇게 하니까 세계가 시스템이 딱 갖춰졌어요. 그러니까 다 같이 잘 살게 되는 시스템이 갖춰진 것이다. 오케이? 네.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면 가발 같은 것을 있잖아요. 많이 만들어. 옷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 우리 60년대.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거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만들어. 근데 상대방이 사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글로벌 마인드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먼저 글로벌 마인드는 평천하에서부터 시작하니까 국가도 문제가 국가에 우리는 개인에서 생각할 때 국가가 보호무역을 하면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전 세계적인 입장에서 보니까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잘못하고 있으면서 잘한다고 우기는 거예요. 막. 그래서 사고방식은 평천하에서 생각하고 평천하에서 국가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기업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안에서 노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국가는 그 보험 관세를 낮추게 되면 기업은 거기에 맞춰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계속 국가한테 관세를 높여달라고 이렇게만 하면 그건 바람직한 게 아니잖아요. 오케이? 네. 그것이 기업가도 거기에 맞춰서 글로벌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소비자들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글로벌 마인드는 평천하 치고 재가 그다음에 수신 이렇게 가는 이런 순서로 가는 것이다. 알겠어요? 네. 여기까지.